대법원 2024년 10월 8일 선고 2020도 11223 판결 사건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대마 1. 참여권에 관한 규정을 비롯하여 형사소송법이 정한 압수, 수색 절차에 관한 구체적 규정들은 헌법 원칙인 적법 절차와 영장주의를 구현하는 관점에 따라 해석, 실현되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우리 헌법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 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12조 제1항 후문.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제3항 본문.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여 압수, 수색에 관한 적법 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이와 같은 헌법 정신을 이어받아 압수, 수색 절차에 관한 다양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였다. 특히 형사소송법은 제121조, 제219조에서 압수, 수색 절차에서 피고인과 피의자의 참여권 일반을 정하는 한편 제123조, 제219조에서 압수, 수색이 이루어지는 장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정 장소에서 압수, 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는 그 장소의 책임자가 참여하게 함으로써 압수, 수색 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절차적 권리로서의 참여권이 적법 절차와 영장주의의 이념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장치로 기능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 수색에 관한 적법 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실체적 진실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그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하고 참여권에 관한 규정을 비롯하여 형사소송법이 정한 압수, 수색 절차에 관한 구체적 규정들은 헌법 원칙인 적법 절차와 영장주의를 구현하는 관점에 따라 해석, 실현되어야 한다. 2.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2항, 제3항, 제219조가 주거지 등에서 압수, 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주거주 등이나 이웃 등을 참여하도록 한 취지.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2항, 제3항, 제21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압수, 수색 영장의 집행에 참여하는 주거주 등 또는 이웃 등은 참여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형사소송법 제123조는 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라는 표제 아래 공무소, 군사용 항공기 또는 선박, 차량 안에서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하려면 그 책임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하고 제1항. 제1항에서 규정한 장소 외에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박, 차량 안, 이하 주거지 등이라고 한다. 주거지 등에서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이하 주거주 등이라고 한다. 주거주 등을 참여하게 하여야 하며 제2항. 주거주 등을 참여하게 하지 못할 때에는 이웃사람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 이하 이웃 등이라고 한다. 이웃 등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3항.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해 수사기관의 압수, 수색영장 집행에서도 준용된다.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2항, 제3항, 제219조가 주거지 등에서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주거주 등이나 이웃 등을 참여하도록 한 것은 주거의 자유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같은 기본권 보호의 필요성이 특히 요구되는 장소에 관하여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을 참여시켜 영장 집행 절차의 적정성을 담보함으로써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강제 처분을 받는 당사자를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2항, 제3항, 제21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는 주거주 등 또는 이웃 등은 최소한 압수, 수색 절차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 이하 참여 능력이라고 한다. 참여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는 주거주 등 또는 이웃 등이 참여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행위로부터 당사자를 보호하고 영장 집행 절차의 적정성을 담보하려는 형사소송법의 입법 취지나 기본권 보호, 적법 절차, 영장주의 등 헌법적 요청을 실효적으로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3.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2항에서 정한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이 주거주 등이나 이웃 등의 참여 없이 이루어진 경우 압수, 수색영장 집행의 적법 여부, 원칙적 소극 및 주거주 등 또는 이웃 등이 참여하였으나 그 참여자에게 참여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2항과 제3항은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이하 주거주 등이라고 한다. 주거주 등이나 이웃 사람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 이하 이웃 등이라고 한다. 이웃 등의 참여에 관하여 그 참여 없이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121조, 제122조에서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에 대한 검사, 피의자, 변호인의 참여에 대하여 급속을 요하는 등의 경우 집행의 일시와 장소의 통지 없이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고 한 것과 다른 점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2항에서 정한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박, 차량 안에 대한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이 주거주 등이나 이웃 등의 참여 없이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주거주 등 또는 이웃 등이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참여자에게 최소한 압수, 수색 절차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 참여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주거주 등이나 이웃 등의 참여 없이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2항, 제3항에서 정한 압수, 수색 절차의 적법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도 위법하다. 4.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는 주거주 등이나 이웃 등에게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은 그러한 장애가 있는 참여자에 대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6항의 취지에 맞는 적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피의자가 주거주 등인 주거지 등에서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피의자에게 참여 능력이 없는 경우 수사기관은 참여 능력이 있는 이웃 등을 함께 참여시켜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때 참여 능력이 없는 피의자만 참여한 압수, 수색의 적법 여부, 원칙적 소극.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고 한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은 사법기관은 사건 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수사, 기소, 공판에 이르는 일련의 형사사법 절차에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형사사법 절차상의 지위와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충분한 방어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절차적 지위와 권리, 방어권을 보장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는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이하 주거주 등이라고 한다. 주거주 등이나 이웃 사람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 이하 이웃 등이라고 한다. 이웃 등에게도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으로서는 그러한 장애가 있는 참여자에 대하여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의 취지에 맞는 적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2항, 제3항이 요구하는 압수, 수색 절차의 적법 요건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박, 차량 안, 이하 주거지 등이라고 한다.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 수색에서 피의자가 동시에 주거주 등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형사소송법이 제121조, 제122조, 제219조에서 당사자의 참여권이라는 표제 아래 검사, 피의자, 변호인의 참여권을 규정하면서도 제123조에서 책임자의 참여라는 표제로 주거주 등이나 이웃 등의 필요적 참여를 별도로 정하고 있고 당사자의 참여권과 책임자의 참여는 그 취지나 목적, 보호법익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의자가 주거주 등인 주거지 등에서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최소한 압수 수색 절차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 이하 참여 능력이라고 한다. 참여 능력이 없다면 그 피의자만 참여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3항에 따라 참여 능력이 있는 이웃 등을 함께 참여시켜야 한다. 이때 참여 능력이 없는 피의자만이 참여하였다면 그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2항,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5.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2항, 제3항, 제219조에 따라 압수, 수색 절차에 참여한 참여자와 관련하여 해당 절차의 적법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판단하는 기준.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2항, 제3항, 제219조에 따라 압수, 수색 절차에 참여한 참여자와 관련하여 해당 절차의 적법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는 수사기관이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 등을 포함하여 압수, 수색 당시를 기준으로 외형적으로 인식 가능한 사실상의 상태를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 압수, 수색 당시 수사기관이 인식할 수 없었던 참여자의 내부적, 주관적 사정이나 참여자의 객관적 능력에 관한 법률적, 사후적인 판단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24년 10월 8일 선고 2021도 13926 판결 사건명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1.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신체적 학대 행위의 의미 및 이는 반드시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지 여부 소극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 기본 이념 및 아동복지법 제1조, 제2조 제3항,
제3조 제7호, 제17조 제3호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신체적 학대 행위란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신체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 2. 교사가 아동인 학생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한 행위가 법령에 따른 교육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소극. 교사가 교육상 필요에 따라 아동인 학생을 지도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교사의 아동인 학생에 대한 지도 행위가 법령과 학칙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에 따른 교육 행위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적극. 및 9.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따라 금지되는 체벌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도 행위에 다소의 유형력이 수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아동인 학생에 대하여 교사가 교육과정에서 행한 행동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되는 경우 아동복지법과 교육관계 법령 사이에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하다. 교육기본법에 의하면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2조 학교 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개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제9조 제3항 학생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 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제12조 제1항, 제2항 한편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 이러한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교사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인 학생을 교육하는 행위는 학생이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추게 하는 등으로 학생의 복지에 기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학대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교사가 아동인 학생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하였더라도 그 행위가 법령에 따른 교육의 범위 내에 있다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교사가 교육상 필요에 따라 아동인 학생을 지도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9. 초중등교육법 2021년 3월 23일 법률 제179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와 같다. 9.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9.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023년 6월 27일 대통령령 제33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와 같다. 9.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은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교사가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인 학생을 지도하는 행위는 법령에 따른 교육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법령과 학칙이 구체적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모든 경우에 걸쳐 망라하여 규정할 수 없고 고정된 규정만으로 다양한 실제의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학교 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교육기본법 제14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률이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므로 9.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교사는 지도 행위에 관하여 일정한 재량을 가진다. 따라서 교사의 아동인 학생에 대한 지도 행위가 법령과 학칙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된다면 여전히 법령에 따른 교육행위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고 9.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따라 금지되는 체벌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도 행위에 다소의 유형력이 수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3.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교실에서 피해 아동이 율동 시간에 율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일어나라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 아동의 팔을 위로 세게 잡아 일으키려 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4년 10월 8일 선고 2023도 12580 판결 사건명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금품 등 수수 및 제공으로 인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 피고인인 공직자 등이 향응을 제공받아 향응 제공자와 함께 소비하고 향응 제공자가 이에 소요되는 금원을 지출한 경우 피고인이 받은 향응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이는 동시에 향응을 제공받은 공직자 등이 다수일 때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이때 다수의 공직자 등이 각자 제공받은 향응 가액에 차이가 있다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 적극. 금품 등 수수 및 제공으로 인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청탁금지법 위반죄에서 피고인인 공직자 등이 향응을 제공받아 향응 제공자와 함께 소비하고 향응 제공자가 이에 소요되는 금원을 지출한 경우 피고인이 받은 향응 가액을 산정할 때는 먼저 피고인의 접대에 들어간 비용과 향응 제공자가 소비한 비용을 가려낸 다음 전자의 수액을 피고인이 받은 향응 가액으로 하고 만일 각자에 들어간 비용이 불분명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액을 피고인이 받은 향응 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 이는 동시에 향응을 제공받은 공직자 등이 다수일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다수의 공직자 등이 각자 제공받은 향응 가액에 차이가 있다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향응 가액의 평가 및 귀속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사정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즉, 향응 제공자와 공직자 등인 피고인 및 다른 참석자의 관계, 각자의 신분, 향응 제공이 이루어진 목적과 연유, 참석의 경위와 참석한 시간, 제공된 향응의 내역과 특성 등에 비추어 다른 참석자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이 피고인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는 다른 참석자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을 구분하여 총 비용에서 이를 공제하고 남은 가액을 향응 제공자를 포함한
나머지 참석자들 사이에서 평등하게 분할한 액으로 피고인에 대한 향응 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금품 등 수수 및 제공으로 인한 청탁금지법 위반죄는 해당 금품 등 가액이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것이 범죄 구성 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어 그 가액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지므로 향응을 포함하여 제공받은 금품 등의 가액을 책임주의 원칙에 맞도록 합리적인 기준으로 신중하게 산정해야 하고 공소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을 부담하는 검사가 다른 참석자에게 제공된 향응 가액이 피고인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증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총 비용을 평등하게 분할한 금액을 피고인이 받은 향응 가액으로 해야 한다. 대법원 2024년 10월 8일 선고 2024도 10062 판결 사건명 공갈 등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에 범죄 장소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가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 수사기관은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유무, 소극. 이때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한다는 것의 의미.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은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에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가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수사기관은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고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선언한 영장주의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여기서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한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압수한 물건을 곧바로 반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장을 청구하였다가 기각되는 바로 그때에 압수물을 돌려주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여 그 절차를 지연하거나 불필요하게 수사기관의 점유를 계속하는 등으로 지체함이 없이 적극적으로 압수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것을 의미한다.